여러분께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혈압 수치는 틀렸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단순히 조금 틀린 정도가 아니라 재앙에 가까울 정도로 완전히 잘못되었을 수 있습니다. 이 잘못된 수치 때문에 필요 없는 약을 먹고 있을 수도 있고, 사실은 건강한데도 의사가 약의 용량을 늘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혈압계의 고장도 아니고 의사의 잘못도 아닙니다. 측정 직전에 여러분이 저지르는 아주 사소한 실수 하나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70%의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실수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 실수 하나가 혈압 수치를 20, 30, 심지어 40포인트까지 높여서 지극히 정상인 혈압을 위험한 고혈압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심장외과 전문의로서 20년 넘게 일하며 저는 실제로는 높지 않은 혈압 때문에 과잉 치료를 받는 환자들을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어지러움, 낙상, 골절, 불필요한 입원 등 가짜 고혈압 수치 때문에 겪는 부작용들이었죠. 반대로 모든 높은 수치를 가짜라고 무시하다가 치료 시기를 놓친 경우도 봤습니다. 방치된 고혈압은 뇌졸중, 심장마비, 심부전으로 이어집니다. 두 경우 모두 위험합니다. 이 차이는 단 하나, 여러분의 수치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하는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혈압을 가짜로 높게 만드는 결정적인 실수가 무엇인지, 그리고 여러분의 수치가 진짜인지 확인하는 방법을 정확히 알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과잉 치료나 치료 부족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불필요한 약물 복용을 막거나 생명을 구하는 필수적인 정보입니다. 먼저 로버트 씨의 이야기를 해드려야겠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지금 이 순간에도 수천 명에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71세의 로버트 씨는 활동적이고 건강했습니다. 정기검진을 받으러 갔을 때 간호사가 잰 혈압은 158에 94였습니다. 로버트 씨는 놀랐습니다. 아무런 증상도 없었으니까요. 다시 측정했지만 162에 96으로 더 높게 나왔습니다. 의사도 확인차 다시 쟀지만 156에 92였습니다. 세 번 모두 고혈압이었습니다. 의사는 암로디핀 5mg을 처방했습니다. 로버트 씨는 약을 복용하기 시작했지만 3일 만에 몸이 달라짐을 느꼈습니다. 일어설 때마다 어지럽고 머리가 물속에 잠긴 듯 멍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적응 기간이 필요하다며 2주를 더 기다려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지러움은 더 심해졌고 그는 결국 지팡이를 짚고 다녀야 했습니다. 한 달 후 추적 검사에서 혈압은 148에 88로 조금 떨어졌지만 여전히 높았습니다. 의사는 약 용량을 10mg으로 늘렸습니다. 뇌졸중보다는 어지러운 게 낫다는 논리였죠. 용량을 늘리자 로버트 씨는 술에 취한 듯한 심각한 어지러움을 겪으며 집 밖으로 나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치료 3개월 차, 그는 익숙한 집 앞 계단을 내려오다 균형을 잃고 굴러떨어졌습니다.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로 긴급 수술을 받았고 긴 재활을 거쳤지만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기억력과 균형 감각에 영구적인 손상을 입었습니다. 정말 화가 나는 점은 로버트 씨의 혈압은 애초에 높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짜 고혈압이었습니다. 병원에서의 측정값은 그가 측정할 때마다 저질렀던 사소한 실수 때문에 30에서 40포인트나 높게 나왔던 것입니다. 사고 후 제가 로버트 씨의 혈압을 그 실수를 바로잡고 다시 측정했을 때 수치는 118에 76으로 완벽한 정상이었습니다. 그는 혈압약이 전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가짜 수치 하나가 그의 독립적인 삶과 인지 능력을 앗아갔습니다. 그 실수가 무엇인지 알려드리기 전에 왜 정확한 측정이 생사를 가르는지 이해하셔야 합니다. 로버트 씨처럼 과잉 치료를 받는 길도 있지만 반대의 경우도 치명적이기 때문입니다. 73세 마가렛 씨의 사례를 봅시다. 병원에서 잰 그녀의 혈압은 142에 88로 높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약물 부작용을 걱정했고 병원에서만 혈압이 오르는 100의 고혈압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의사의 동의하에 가정용 혈압계를 샀고 집에서 측정한 수치는 항상 125에서 135 사이의 정상 범위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생각이 맞았다고 확신했습니다. 6개월 후 저녁 식사를 준비하던 마가렛 씨는 갑자기 오른손에 감각이 없어지며 칼을 떨어뜨렸습니다. 말을 하려 했지만 웅얼거리는 소리만 나왔습니다. 남편이 발견해 급히 병원으로 옮겼지만 거대 뇌경색이었습니다. 혈전 용해제를 투여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녀는 우측마비와 언어장애를 갖게 되었고 평생 돌봄이 필요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마가렛 씨의 혈압은 가짜로 높은 게 아니었습니다. 진짜 고혈압이었습니다. 문제는 그녀의 집에서 잰 수치가 가짜로 낮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로버트 씨와 같은 종류의 실수를 정반대로 하는 바람에 진짜 위험한 고혈압이 정상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도대체 그 실수가 무엇일까요? 수백만 건이 잘못된 측정 결과를 만들어내는 이 실수는 바로 별표 8의 위치 별표입니다. 이것은 의사나 간호사조차 간과하는 경우가 많지만 팔이 측정 중에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혈압 수치는 20에서 4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납니다. 핵심은 팔이 정확히 별표 심장 높이 별표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리학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혈압은 동맥벽에 가해지는 혈액의 압력입니다. 팔이 심장보다 아래로 내려가 있으면 중력이 혈액을 팔로 끌어내려 압력을 높입니다. 팔이 심장보다 10인치, 약 25cm 낮으면 수치가 약 8포인트 올라갑니다. 20인치 낮으면 16포인트가 추가됩니다. 병원에서 검사대에 걸터 앉아 팔을 늘어뜨린 채 혈압을 잰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팔은 심장보다 훨씬 아래에 있고 이 자세만으로 수축기 혈압이 10포인트 이상 올라갑니다. 로버트 씨가 바로 이 경우였습니다. 팔을 늘어뜨리고 쟀기 때문에 정상 혈압인 118이 158로 둔갑한 것입니다. 반면 마가렛 씨는 집 소파에 앉아 팔걸이에 팔을 올리고 쟀습니다. 팔걸이가 심장보다 높았기 때문에 중력은 반대로 작용해 압력을 낮췄습니다. 그녀의 실제 혈압은 152로 위험 수준이었지만 팔을 높게 둔 덕분에 130이라는 정상 수치가 나온 것입니다. 이 실수가 얼마나 흔한지 헬렌 씨의 사례가 증명합니다. 68세인 헬렌 씨는 병원에서는 고혈압 진단을 받았지만 집에서 잴 때는 늘 정상이었습니다. 병원 수치는 150대, 집에서는 120대였습니다. 의사는 가정용 혈압계가 고장 났다고 했고 헬렌 씨는 혼란스러워하며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헬렌 씨를 대상으로 3분 안에 3가지 자세로 혈압을 측정했습니다. 팔걸이에 팔을 올리고 심장 높이에서 측정, 146, 86, 높음, 팔을 아래로 늘어뜨리고 측정, 164, 94, 매우 높음, 팔을 심장보다 높은 테이블에 올리고 측정, 128, 78, 정상, 같은 사람인데 팔 위치만으로 수축기 혈압이 64포인트나 차이가 났습니다. 그녀의 진짜 혈압은 146, 86으로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지만 병원 수치인 164만큼 심각하지는 않았고 집에서 잰 120대처럼 안전하지도 않았습니다. 정확한 위치를 모르면 올바른 치료 결정을 내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혈압을 정확하게 측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확한 수치를 얻기 위한 단계별 프로토콜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세,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앉으세요. 등은 의자에 완전히 기대고 발은 바닥에 평평하게 붙입니다. 다리를 꼬거나 의자 밑으로 넣지 마세요. 휴식, 측정 전 5분간 완벽하게 휴식합니다. 말하지 말고 휴대폰을 보지 말고 그저 조용히 앉아 몸을 안정시키세요. 커프 착용, 맨팔에 커프를 감습니다. 옷 위로 감지 마세요. 커프 하단이 팔꿈치 접히는 곳에서 약 2.5cm 위에 오도록 합니다. 손가락 2개가 들어갈 정도의 여유를 두세요. 팔 위치, 가장 중요 팔을 별표 정확히 심장 높이, 가슴 중앙, 별표에 위치시킵니다. 식탁이 너무 낮다면 베개나 책을 받쳐서 높이를 맞추세요. 대충 비슷하게가 아니라 정확히 맞춰야 합니다. 반복 측정,
첫 번째 수치는 긴장감 때문에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2분 간격으로 총 3번을 측정하고 이 3번의 평균값을 기록하세요. 이것이 여러분의 진짜 혈압입니다. 팔의 위치가 가장 중요하지만 다른 요인들도 혈압 수치를 왜곡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카페인과 흡연, 커피나 담배는 혈관을 수축시켜 일시적으로 혈압을 5에서 15포인트 높입니다. 측정 최소 30분, 가급적 1시간 전에는 피해야 합니다. 운동 직후에는 혈압이 높습니다. 최소 30분 휴식 후 측정하세요. 방광, 소변이 마려우면 혈압이 10에서 15포인트 상승합니다. 측정 전 화장실을 다녀오세요. 대화, 측정 중에 말을 하면 6에서 10포인트 올라갑니다. 침묵을 지키세요. 등받이와 다리 꼬기, 등을 기대지 않거나 다리를 꼬면 근육 긴장으로 인해 혈압이 상승합니다. 커프 크기, 팔뚝 굵기에 맞는 커프를 사용해야 합니다. 너무 작은 커프는 수치를 높게 만듭니다. 시간대, 혈압은 아침에 상승하고 저녁에 떨어지는 패턴이 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 주로 아침 기상 후 1시간 뒤에 측정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 병원 수치는 높은데 집에서는 정상이라면 혹은 그 반대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느 쪽이 진짜인지 헷갈릴 때 가장 확실한 방법은 별표 24시간 활동 혈압 측정 ABPM 별표입니다. 이것은 하루 종일 착용하는 혈압계로 20에서 30분 간격으로 자동으로 혈압을 측정합니다. 베개 고혈압 효과나 기술적 오류를 배제하고 여러분의 실제 일상 혈압 평균을 보여줍니다. 수잔 씨, 72세는 병원에서는 고혈압이었지만 집에서는 정상이었습니다. 24시간 측정 결과 평균 126, 78로 정상이었습니다. 그녀는 약을 먹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반면 제임스 씨, 78세는 집에서 잰 수치가 정상이라 약을 거부했지만 24시간 측정 결과 평균 164, 90으로 심각한 고혈압이었습니다. 그는 집에서 잘못된 자세로 측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병원과 가정의 수치가 다르다면 의사에게 24시간 측정을 요청하세요. 이것이 진실을 알려주는 심판관입니다. 혈압 측정은 단순히 커프를 감고 버튼을 누르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팔의 위치 하나만으로 40포인트가 오가며 이로 인해 누군가는 뇌출혈로 쓰러지고 누군가는 뇌졸중을 겪습니다. 잘못 측정하면 잘못된 숫자를 얻고 잘못된 치료를 받게 됩니다. 올바르게 측정해야 진짜 숫자를 알고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기억하세요. 등은 기대고 발은 바닥에 5분 휴식, 그리고 무엇보다 팔은 심장 높이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 그들의 의사가 가르쳐주지 않은 생명을 구하는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진짜 혈압을 알고 현명한 결정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